와우. 예, 박기훈 논술 연구실장 김지훈입니다. 자, 지금 강의는 2021학년도 대비 3권 7강에 있는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 논술, 이 모의 논술 중에서 2-1번 수리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예요. 자, 그 연세대학교가 문제를 유형을 바꾸면서 수리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모의 논술에서는 일단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만 보여준다고 했고, 실제 기출 문제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모의 논술 나름대로의 필요한 해석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실제 기출 문제에서 다시 바뀐 거, 이런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문제를 만나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이냐, 확률 변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가 조금 애매하게 주어져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유일하게 우리가 문제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될 숫자들이죠.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일반적인 아이디어 중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 유형 문제로 있습니다. 내신에도 있고요. 가끔 수능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래서 정규분포를 주고 어떤 변수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확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면 변수가 얼마냐 거꾸로 구하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연습하면서 풀었던 건데,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정 구간의 확률이었는데, 이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게 원래 어떻게 하는 건지 가볍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원래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가 좀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그래프라서 표준화를 시키면 그 표준화된 그래프의 특정 범위의 확률은 이미 구해져 있죠. 표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이번 문제에도 그런 특정 구간의 확률을 주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인 공식을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이렇게 확률 변수를 변형을 하죠. 얘를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에서 g는 표준 편차분의 x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이걸로 설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된다. 표준 정규분포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과정은 대강 이러합니다. 자, 이 과정을 굳이 쓰면서 여기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정확한 과정 쓰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논술 문제에서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에서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애들이 좀 정확히 쓰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을 쓰는 거죠. 과정 쓰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과정을 써놓는 거.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만약에 이게 다시 나온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다른 학교,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과정을 웬만하면 써놓는 게 좋습니다. 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과정, 요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알파, 베타를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으로 답을 찾기, 이 과정을 한번 써보는 거, 요거 한번 그냥 가볍게 연습해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1번은 재심은 나에 설정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제2의 구실성, 이거는 재심은 나에 있는 얘기였죠. 자, 이거와 관련된 디지털 매체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건 이게 설정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매체는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인데,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이제 2-2번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 거주자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자,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니까 일단 각 도시마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점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걸 점수화 시켜가지고 각 도시마다 공동체 의식 점수라는 걸 매겨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공동체 의식 점수가 0점부터 100점 사이 나왔는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한번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이 3% 증가할 때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3%를. 3%란 숫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저거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이 하락하였다. 갑자기 하락이 나오죠. 자, 우리가 정규분포 하면 점수를 쫙 분포시키고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정규분포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갑자기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게 감소량이 정규분포래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점수가 정규분포가 아니고 점수의 감소량이 정규분포라고 근데 평균이 10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애매해지죠. 자,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변수가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공동체 의식 점수가 아니다. 공동체 의식 점수가 얘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실제 확률 변수는 뭐다? 이 점수의 감소량이에요. 점수의 감소량이 확률 변수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점수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걸 확률 변수 쓴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없죠. 그냥 이 문제가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도시,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죠. 이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5점으로 나타난다. 원래 전체는 표준 편차가 안 나왔어요. 그냥 500만 이상 도시인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5점이랍니다. 자, 근데 아시아 도시를 한 번 더 설정했는데 이 아시아 도시에서는 이 표준 편차가 10점이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 문제는 표준 편차의 차이를 분석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일단 예상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전체 도시들을 넣고 봤을 때 평균이 10점이었어요. 감소량이에요. 그냥 감소량은 이제부터 무시할게요. 평균이 10점이었어요. 근데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들만 따로 모아서 분석해봤더니 표준 편차는 5점이야. 그러면 평균은 몇 점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만 뽑아서 만든 새로운 표본 얘의 평균도 10점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결론은 하지 못하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평균이 10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균은 의미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10점, 이거는 사실은 페이크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죠. 이거 왜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균이 10점인데 얘의 평균도 10점이냐?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얘의 평균은 아시아 도시, 얘도 평균이 10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평균이 10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시하고 표준 편차로만 분석하자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평균이 10점이라고 치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고 평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은 그냥 10점으로 치고 일단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문제에서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의 평균과 아시아 도시의 평균은 10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가 뭐 이 뒤에 또 이어집니다. 자,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디지털 매체 사용의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 감소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할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려면 예상을 해야죠.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 그런데 당연히 서울은 1000만이 넘는 도시죠. 그러니까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표준 편차 5점을 기준으로 예상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아시아 도시도 맞으니까 아시아 도시라고 생각했다면 표준 편차 10점을 생각해서 이걸로 예상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3%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3% 증가하는 게 기준이고 여기도 3% 증가하니까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이제 답안했을 때 한번 언급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결론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문제는 정규분포인데 그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가 점수가 아니라 점수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10점인데 실제로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의 집단과 아시아 도시의 집단의 평균은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래도 10점이라고 해도 일단은 무방하다. 더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이 표준 편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점수 하락이 나타날지를 예상을 해봐라.
그리고 그 예상에 따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서술해봐라. 이게 이 문제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의문을 가지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줬잖아. 이거 우리 수능에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걸 줬다는 얘기는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된 그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를 통해서 각각 특별한 그 영역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주죠. 그러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결론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굳이 이 확률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차이만 갖고 얘기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거 왜 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평균이 10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0점인데 그럼 그 두 조건에서 평균이 10점이냐 아니냐 요거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줘놓고선 확률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 우리 농락하는 거잖아요. 이거 단서 주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수능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확률 구할 텐데 야, 확률 안 구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제 생각은 웬만하면 확률을 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도 물론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 정규분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확률을 제시하면, 수치를 제시하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죠. 자, 얘 봐라. 얘는 확률이 이건데 얘는 확률이 이거다. 확률이 이쪽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 큰 확률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은 몇 가지 구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을 뭘 구해야 되냐? 애매하죠. 뭘 구할지는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자,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접근할 수 있다.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는 서울시를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로 설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 도시.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 이게 두 번째겠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두 가지 도시라고 판단했을 때 이때와 이때의 차이점은 사실은 표준 편차밖에 없으니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점수의 하락, 점수의 감소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그 점수의 감소량을 예상해서 그거에 맞춘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확률 변수 정확히 이해했나? 확률 변수 정확히 판단했나? 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점수의 감소량이라고요. 점수의 감소량이다. 자, 두 번째,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럼 넓이로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한다는 건 실제로 계산해서 구한다는 거고, 그래프의 특성을 통해서 넓이를 비교할 수 있냐? 이거는 표준 편차가 다르면 그래프가 달라지죠. 달라지면은 우리가 그림만 봐도 넓이가 이쪽 넓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게 발견됐으면 그걸 통해서 이쪽이 확률이 커, 저쪽이 확률이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웬만하면은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률을 구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적절하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프의 특성은 이러하다. 그리고 실제로 확률도 구해봤더니 이렇다라고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학교에서 약간 요구했던 건 표준 편차만으로, 이 표준 편차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그거 조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확률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본 변수라고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두 가지 기본 변수가 뭐냐? 디지털 매체 사용량. 근데 이거는 3%씩 증가하기로 이미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변수이긴 한데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공동체 의식 점수. 자, 공동체 의식 점수도 실제로 조사한 점수들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감소량으로 할 거죠. 그러니까 얘도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어요. 원래 기본 변수는 이거였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점수의 감소량을 확률 변수로 사용해야 한다. 요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빨리 스킵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90%더라. 꽤 많죠? 실제로 좀 우리 많다고 느껴지죠? 근데 공동체 의식 점수가 50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욕을 봤더니 87%고 점수는 65점이다. 뭐 파리 같은 경우는 78%고 77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된 것들이 쫙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점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 건 뭐였냐면은 점수의 감소량.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의 점수의 감소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뉴욕하고 서울을 봅시다. 3% 증가했죠. 얘가 3% 증가했어요. 그럼 점수의 감소량이 어떠냐? 마이너스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량은 15점. 자, 그 다음에 또 3% 되는 게 어디 있죠?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런던과 아부다비를 봅시다. 74에서 71에서 74가 됐으니까 3%가 증가했어요. 자, 점수는 뭐예요? 점수는 플러스 9점이 됐어요. 점수의 감소량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이제 헷갈리니까 실제 점수는 마이너스 15점 플러스 9점이 됐지만 점수의 감소량이라는 입장에서는 감소가 15, 감소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 3번 되는 거 여기다. 여기랑 여기 또 3%죠. 한 번만 더 봅시다. 이렇게 가면 플러스 3%가 됐어요. 그때 점수를 보니까 70점에서 65점이 됐죠. 그러니까 점수의 감소량은 5점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들을 막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막 조사를 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쫙 누적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하나 만듭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9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점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9점 상승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도시가 한 번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 있다.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얘는 2개가 있더라.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6점이 올라가는 도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도시를 계산해 봤더니 그 도시가 5개 정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가서 자, 5점이 감소한 도시들을 보니까 뭐 홍콩, 뉴욕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말고 쭉 해보다 보니까 얘가 한 10개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점 찍는 것보다는 우리는 통계 자료 누적할 때 어떤 걸 쓰냐?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자, 점수의 감소량이 쫙 X축에 펼쳐지고 그 도시의 개수를 누적시켜가지고 그냥 박스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쫙 해봤더니 10점 근처가 제일 많네? 그러면 얘가 평균이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는 조금 다르긴 해요. 히스토그램에서 정규분포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전환되는 방식은 중간에 뭐가 있는데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규분포로 바꾸면 대강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정규분포랑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실제로 히스토그램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정규분포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런 형태를 따라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10점인 정규분포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고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도시들의 점수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대지 점수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3% 증가할 때 얼마 감소하니? 3% 증가할 때 얼마 감소하냐? 3% 증가할 때 얼마 감소하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점을 막 찍어서 그걸 뭐 만든다? 히스토그램 만든다. 히스토그램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정규분포로 바꿨더니 이렇게 되더라 정도까지만 그렇게 조사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게 어떻게 설정된 거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설정된 게 이거라면 뭐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구나. 뭐 이게 왜 그런지는 굳이 생각하지 말자. 왜 점수의 감소량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점수의 감소량을 조사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을 조금 구해주면 좋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500만 이상 대도시. 이거라고 일단 판단해 볼게요.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라고 일단 판단해 본다면 그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몇 점이었죠? 표준 편차가 기억이 안 나네? 몇 점이었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가 표준 편차가 5점이죠. 아이고, 요거 해놓고 해야겠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10점이라고 치면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서 10점이라고 그냥 칠게요.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하고 싶어. 왜 확률을 구하고 싶냐면 이거 좋잖아. 이거 보면 주면 막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확률을 구해보긴 구해볼게요. 그럼 어디에 확률을 구할 거냐? 일단 단위가 잘 잘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설정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런 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사할 확률은 일단 5점 이상 15점 미만의 확률. 자, 5점 이상 15점 미만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5고 여기가 15라고 칠게요. 물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다름없죠. 자, 얘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죠. 자, 이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 일대의 점수의 감소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되겠죠. 5부터 15까지라면 표준화, 중간 과정 표준화가 있죠.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화 과정. 얘는 원래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5점을 표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표준반차가 5, 그 다음에 x는 5, 평균은 10점이라고 우리가 쳤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15점이라고 한다면 표준반차 5분의 15 빼기 평균 10점으로 쳤으니까 뭐 1이 돼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라고 했을 때는 5점부터 15점까지의 점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0.6826, 68.26%죠. 점을 왜 찍어서 68.26%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거를 아시아 도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아시아 도시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시아 도시. 자, 아시아 도시라고 한다면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크니까 얘가 약간 넓게 펼쳐지는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역시 평균은 그냥 10점이라고 칠게요. 똑같이 5부터 15까지를 설정해 봤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때 확률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표준 편차가 10점이었으니까 표준을 하면 10분의 5 빼기 평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0.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계산은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다들 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10분의 15 마이너스 10 계산하면 0.5가 되죠. 그래서 이쪽 넓이를 계산해 봤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부터 0.5까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서로만 한 겁니다. 자, 계산하면 0.383. 그 얘기는 이쪽 넓이가 0.383, 38.3%라는 거죠. 거의 얘가 2배에 가깝죠. 2배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인 경우에는 평균 근처인 5점과 10점의 점수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아시아 도시로 가면 평균 근처라고 볼 수 있는 5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 감소가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대규모 도시면 평균 쪽, 그러니까 어느 한쪽,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쪽에 약간 몰려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쪽의 점수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구나. 얘는 이쪽에 점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확률을 구한다면 조금 더 멀리 간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멀리 간 거는 뭐 우리가 5점 단위로 끊고 있으니까 0점부터 5점, 0점부터 5점이 여기죠. 0부터 5 여기. 그럼 당연히 5부터 20, 15부터 20 똑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했다고 봤어. 그러니까 어쨌든 두 상황에서 같은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27.18%, 계산은 이제 잘 하시면 돼요. 여기는 29.93%, 여기 이번에 여기가 더 커졌어요. 아시아 도시 쪽에 확률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평균보다 더 멀리 갔더니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일단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설정했을 때는 평균 근처일 때의 점수 감소가 나타날 확률이 크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도시일 때는 그 평균 근처에 점수 감소가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구나. 좀 멀리 갔더니 평균과 좀 더 멀리 퍼져 있는 점수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는 확 줄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인데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은 합치면 똑같죠. 그런데 아시아 도시는 얘보다 더 커졌어요.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정규분포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봅시다. 얘가 다른 색깔로 해야겠죠? 자, 이 녀석이 50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이 녀석이
아시아 도시겠죠. 표준 편차가 작은 놈, 표준 편차가 큰 놈. 그래프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500만 이상 도시로 설정했을 때는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 쪽에 자료가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도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옆으로 넘어가도 얘랑 좀 비슷해. 크게 차이가 안 나. 옆으로 넘어가도 얘랑 비슷해. 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확 차이 나거든요. 500만 이상 도시는 여기랑 이쪽으로 넘어온 놈이 크게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 점점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냐? 자, 5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5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이 점수 하락이 어떻게 나타난다?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집중적이라는 건 평균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아시아 도시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시아 도시로 나타났을 때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양화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하락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점수 하락이나 이쪽 점수 하락이나 좀 비슷비슷하다. 그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얘는 이쪽이 좀 많이 몰려 있어 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죠. 점수 하락이 어느 특정 점수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수 하락에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런 대책을 써야겠죠. 그러면 500만 이상 대규모 도시라고 했을 때는 그 공동체 의식 점수의 하락이 좀 그러니까 평균 쪽에 집중해서 평균 쪽에 집중된 점수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춤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춤 전략, 당연히 맞춤 전략이죠. 맞춤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점수 하락을 특정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점수에 특정시킬 수 있죠.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마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날 거다. 뭐 평균과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점수 하락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아시아 도시 같은 경우는 점수 하락이 다양하게 비슷하게 평균 점수 하락이나 평균보다 좀 작은 점수, 또 더 작은 점수 하락도 다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게 점수 하락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점수 하락에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하락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점수 하락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얘를 뭐 유연한 정책 정도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딱 예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 전략 이게 아니라 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 점수 하락에 맞추고 10점이라면 10점에 맞추고 5점이라면 5점에 맞추고 15점이라면 15점에 맞추고 20점이라면 20점에 맞추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설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해봐라. 왜냐하면 문제에서도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라고 했죠.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다른 영향을 미친다. 평균과 유사하니까 요거에 집중해서 이런 특정한 점수 하락에 맞춤 전략을 해라. 아니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해라. 이게 정책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문제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모의에서는 이거를 글로만 쓰게 했거든요. 원고지를 주고 이제 글로 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가 수식을 쓰다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글로 쓰는 게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는 이제 2-1번이 아니라 문제 바뀌었습니다. 2-1번이 자료 해석이고 2-2번이 수리 문제로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에는 2-2번입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원고지를 형태를 주는 게 아니라 줄글로 줘가지고 계산 수식도 쓰려면 쓰고 그래프도 그리려면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분량도 자유롭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제 문제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의 목적은 사실은 그래프도 활용하고 수식도 좀 쓰려면 쓰고 계산해서 수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모의 문제에서는 그냥 서울시 대책이라는 거 하나 설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설명해봐라고 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제시문 가나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그 그래프를 보고 그 결과를 수치화시킨 결과를 끌고 와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경희대 사회계열의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에요. 경희대 사회계열은 계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계산 쭉 하고 수치를 갖고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왔으면 그걸로 제시문의 주장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는 거였어요. 한 150자, 200자 이 정도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연세대학교 문제는 이 평가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긍정,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수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그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문제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문제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는 거다. 개념만 사용하면 연세대학교 문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근데 그 개념이 뭐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의 차이에 따른 그래프의 특성, 집중적이냐, 펼쳐지냐, 이걸 가지고 이 영향력을 해석해봐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계산을 통해서 수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학을 되게 잘 풀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수학 그 전체 개념, 그러니까 전체 진도에 대한 개념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해서 연세대학교 준비할 학생들은 내가 수학적으로 좀 개념이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특히 통계에서 이런 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2 과정, 그러니까 미분적분 간단한 개념들,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적인 해석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적인 해석 이런 것까지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박교 논술 연구실장 김지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